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SNS에 올라온 애니메이션을 둘러싸고 여론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각각의 견해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성일종 의원 먼저 여쭤볼게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나오고 나서 사실 이게 당의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만든 그런 동영상이랑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국가 원수, 특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미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정치권은 좀 더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에도 보면은 홍익표 지금 대변인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문제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임신한 상태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임신한 상태로 그림을 그린 것을 국회에 전시를 해서 굉장히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기능 또한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국격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공식적인 입장도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이런 표현부터 해서 또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이 행위였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풍자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해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자하면은 사실은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네. 또 권력의 오만함을 아주 그야말로 풍자로서 잘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오만한 권력을 또 조롱, 아주 웃음과 또 기진 넘치는 재치로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된 동영상은 애니메이션은 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홍보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향한 이 도를 넘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풍자를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국민들께서 보실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가 좀 행사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풍자 또는 진정한 의미의 비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내용은 이 정부가 너무 실정이 많잖아요. 경제가 폭망을 했고 안보 외교가 왕따되고 또 국방이 무너졌고 해체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학적 요소를 이렇게 넣어서 이게 국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를 만드는데 또 당이 그렇게 전문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어디다 외줄 준 것 같아요. 네.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대통령께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표현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를 뛰어넘어서 예전부터 대통령을 이렇게 좀 격의 없이 다루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저렇게 나와서 저런 인연극을 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옳은 소리가 저희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 하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가셨을 것 같고요. 네. 대표께서 이것을 뭐 보셨든 안 보셨든 아마 또 보셨더라도 전문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만들었나 재미나게 만들었나 아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이전에 뭐 달창이라든지 또 부산에 가셔가지고 한참 이미 역사적 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는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을 한다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막말이라든지 부적절한 언행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교안 대표께서 지난주에도 극우 집단, 극우 정치 세력의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무려 새벽 5시까지 머문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당의 공식 행사에 직접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여성위원회 대회에서 여성 당원들이 뒤로 돌아서 엉덩이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어떤 공감 능력이랄까 일반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모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의식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기본적인 이 마인드,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막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적절한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성일종 의원의 전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당도 이런 문제를 정말로 제기할 땐 옛날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죠. 나체 사진에 그려서 그리고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임신 상태로 그린 끔찍한 사진을 민주당의 의원이 이거를 유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예. 아니 귀태라고는 발언을 한 분이 지금 대변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앞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 나갈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게 뭐 이번에 나온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봐보면 표현적으로 약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정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여야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에서는 그렇게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표현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듬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히 앞으로 함께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시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무한대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당, 더더구나 제1야당 또는 정당이라든지 또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조금 좀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 중의 특권이 바로 발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발언권은 신중하게 행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정당이라든지 정당의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홍보물입니다. 네.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도 이미 점검을 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거든요. 공당에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인들의 발언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좀 일정하게 자기 검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정제를 해야 되겠지만 여당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당의 이 단어 구사력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예. 이해찬 대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당이다. 이런 표현 안 하셨나요?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가 극우 집단의 행사 같다. 아니 그분들이 왜 극우 집단입니까? 그분들 대한민국 걱정해서 철회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설사 그분들이 극우 집단이라 하더라도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여당이 나라를 생각하고 오는 분들에 대한 충정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단어의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는 참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네. 이 정치적 단어, 정치인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왜 극우 정당이 극우 집단이 아닙니까? 극우 집단이라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극우 분들.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서초동에 나간 사람들은 극좌 집단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헌법을 부정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체제를 부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래서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이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당장 석방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치 세력은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우파 중에서도 가장 우측에 있는 극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헌법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의원님, 그 부분에 극우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극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신 분들을 다 극우로 매도하면 아니 그분들의 그건 안 공식 되고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석방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연설 때에 올라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면 저희 당에서 극좌 집단이라고 아니 지금 조국 수사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하자고 수사 압력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고 지금 나라가 걱정이 돼서 여러 전국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일부를 가지고 아주 극히 일부를 가지고 극우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또한 언어폭력입니다. 예. 당초 방송 전에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덕담을 하시다가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물 얘기를 하다가 주제가 약간 벗어나서 광장 집회 성격회로까지 얘기가 번졌습니다. 진행자로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원내대표들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 대표의 연설 내용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았습니다. 취임사는 완전히 허구였습니다. 멍석을 깔아준 여당,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오셨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다릅니다. 본회의장에서 각각 나뉘어서 여당과 야당으로서 그 각 당의 대표 그리고 상대 당의 대표의 연설을
바라보는 현역 의원들은 또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실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원래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러고 싶지 않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한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어서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60% 가까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제 나타나던데 이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을까? 네.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 또는 독재 뭐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질서가 사회주의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또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독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과연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 연설문을 쭉 보니까 직접 들었는데요. 이 저주, 정오, 또 이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제 쓰였다. 이런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딱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좀 웃음이 나오던데요. 뭐냐면 10월 항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10월 항쟁.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항쟁을 예로 들자면, 예를 들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는 한국 현대사의 4대 항쟁이 있습니다. 예. 4.19 항쟁이 있고, 부마 항쟁이 있고, 5.18 항쟁이 있고, 87년 6월 항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항쟁인데, 이 항쟁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항쟁의 주체였던 적이 없고 오히려 항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정당의 말하자면 법통을 잇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10월 항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좀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뭐 일면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책임지는 것이지요. 여당의 원내대표 연설을 어제 저도 들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더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야당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 넘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야당 탓입니다. 경제가 폭망한 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산 통과가 늦어서 이게 경제가 망했다 그러셨어요. 또 이 썩은 검찰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법을 우리 한국당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로 공수처법을 우리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선거제 개혁하니까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을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당은요,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를 왜 잡았습니까?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잘하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잘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넘탓만 해서 되겠는가? 네.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좀 잘하겠습니다. 그럼 야당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라 했습니까? 협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협치 한번 손 내민 적이 없습니다.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 정적 죽이는데 모든 일을 하지 않았나요? 2년 반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 정권이 내놓을 만한 실적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이거를 야당으로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 정권만큼 좋은 조건에서 탄생한 정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표 차이로 이겼고 야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조금만 잘했으면 그 어떤 정부보다도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2년 반 동안 운용을 하면서 경제 폭망을 했고 안보는 다 해체가 됐고 외교는 왕따가 됐고 정말로 남북관계 파탄으로 그렇게 평화하면서 북한에서 벌써 미사일을 9번씩 쏘고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야당으로만 돌렸다고 하는 것은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책임지는 자리이고 무한 책임을 가지는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 세상 천지에 정말 본 적 없는 이런 야당과 함께 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18번에 걸친 국회 보이콧을 합니다. 그리고 9번에 걸친 특검 요구, 국정조사 요구까지 합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장외에 나가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외 투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삭발투쟁까지 해요.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시급한 예산 수요가 있을 때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세상 전지에 사상유리 없이 100일 만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네. 아니 책임지는 자리가 맞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 여당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이라는 것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전지에 이런 자유한국당 야당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껏 하셔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반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를 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때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 80%가 동의를 했고 가장 적게 나온 것이 50% 조금 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소위 말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7,000명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수사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상급 이상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압도적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여당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역사 이래 이런 여당이 있었는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에요. 야당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넉넉하게 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예. 안에 원내에서 머물게 하고 협상하고 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님 여당에서 양보한 거 있습니까? 안 해주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특검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조국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증인들 요청했었을 때 여당이 한 명이라도 세웠습니까? 안 세웠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은 정말로 야당을 품으면서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안 들어주시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당이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고 야당이 거리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네. 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당이 넉넉하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검찰의 중립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검찰이 썩은 권력에 대해서는 다 칼을 댔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아니 적폐청산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니 지금을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이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여당이 국민들한테 저는 진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솔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지지자들이 서초동에 가가지고 아니 정경심 구속하지 말라고 떠드는 이런 지지자들을 놔두고 여당 내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님께 짧은 예, 제가 짧게. 답변 기회를 드리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새기겠습니다.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편협하고 옹졸한 이제 집권 여당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8번을 국회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근 40개월 동안 18번이면은 거의 2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이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 할 테니까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법률안 심사 열심히 하고 예산 심사 열심히 해서 네. 20대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 삶에는 이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부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네. 종합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잘 됐습니다. 어제 회의할 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민주당에서 발행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간부들한테 다 일도가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당에서 민부론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냈는데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정부에 갖다 줬습니다. 민주당이 받아봤을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으니 사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안 하는 오늘까지 오늘 정도에 그래도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시간을 줬고 했는데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야당이 이런 것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걸 포함해서 18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당이 나서가지고 잘못됐지 않냐. 그러니 사과해라 하고 여당이 조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정컨대 이 12월 3일이라는 세 번째 주제를 놓고서도 두 분의 견해가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지정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를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예상을 사실 벗어나는 오늘 당초 부의할 것이라는 것이 어제 저녁까지도 유력한 그런 견해였는데 여당도 야당도 별로 만족을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 각각의 셈법은 또 제각각 다른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주당은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저희 당의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또 대변인들이 이제 논평을 발표한 걸 저 봤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에 대한 실망감을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예. 국회의장께서 그야말로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거를 부의를 해버리면 지금 예산안 법률안 심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더더구나 20대 국회가 지금 법안 심사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네. 1만 6천 건이 넘는 법률안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오늘 부의를 하면은 마지막 정기국회조차도 또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아마 반영된 그 국회의장님의 결정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국회의장께서 이 12월 3일 전까지 충분하게 한 번 더 협의를 하라라고 이제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님 뭐 잘하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12월 3일까지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께서 충분히 협상에 의한 결과물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국회의장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예.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여야 간에 정말로 이 문제가 좀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달 동안은 폭탄이 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그 폭탄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또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은 당선되는 순간,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순간 당직을 버립니다. 왜 그런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민의를 대비하는 중심자로서 아주 중립을 지켜라. 네.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당선이 되고 나면 선출이 되고 나면 여당의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이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법 48조에 보면 사보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보임 문제는 언제 나왔느냐?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당시 보건복지위에 있었을 때 사보임을 반대했습니다.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그 당의 방침하고 틀리니까 그 당시에 의원이 사보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당에서 임의적으로 사보임을 시켜버리고 예. 그 당 지도부의 의견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3년도에 추미애 의원, 이종걸 의원 등을 비롯해가지고 국회법 48조를 바꿔가지고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보임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을 올리면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가 나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 본인이 완강하게 버텼어요. 그때 지도부가 임의 교체를 한 겁니다. 그 승인권자가 누구냐?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에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장께서 저는 이거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또 진행 더 된 건데 어쨌든 불법으로 이 법안을 갖다가 상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입법조사처,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는 12월 3일이 법사위에 올릴 수 있는 날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께서 또 다른 큰 대형 노펌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게 언제 올릴 수 있냐. 그러니까 12월 29일 올릴 수 있다 그랬던 거예요. 국회의장은 빨리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29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12월 3일로 내가 올리겠다. 오늘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잘못된 이 불법 사보임부터 전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요. 사보임은 국회 오래된 관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국가의전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서면 조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보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것은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고 원내 지도부의 어떤 협상의 여지라든지 원내 지도부의 권한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네. 오히려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국정감사 끝난 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패스트 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가중되는 예. 엄중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를 하고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대를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한다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은 개혁 저항 세력으로 남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득권 대변 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아셔서 선거법과 공수처 처리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말씀 중에 또 주제가 토론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갔고요. 이제 어쨌든 한 달 동안 그 시간을 갖게 됐는데 원만한 협의를 하는데 두 의원께서 좀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여 얼굴을 찡그리는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 분만큼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정수 확대. 국회의원 수를 21대 국회에서 몇 명으로 해야 될지 이걸 놓고 여당, 야당 간의 견해차들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정의당은 300석에서 10% 늘어난 330을 화두로 던지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됐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270석까지 또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두 분께 한 2분가량씩 똑같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의 견해부터 듣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이제 의원 정수를 10% 늘리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많은 정치학자들 또 시민단체들 정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OECD 국가 평균,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보자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한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치학적으로 그럴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주권자들께서 보시기에 의원 정수 확대를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먼저 국회를 개혁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희생적 기반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논의들, 이러한 법 제도들 완비 없이 그냥 선거 당장 다가오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이제 270석으로 비례대표 다 없애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여야 정치 지형상 이게 협상이 불가능한 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안으로 좀 이 선거법에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자기 희생 위에서 의석수 확대가 논의가 돼야지 이거 없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께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상당히 위선이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짓된 포장으로 함께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국가에 큰 혼란을 이렇게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30명, 30%를 더 증원해가지고 30명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 그러는데 예.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늘리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내놓은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이 법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떻게 이게 비례에 이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실토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공수처가 필요하고 이거는 장기 독재용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세계 유례 없는 법이에요. 네. 정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들은 생존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비례를 어떻게든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당과 2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받으니 비례는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러다가 보니까 수학 공식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들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것들을 나눠먹기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지역구에 이 줄이는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그 저항을 누르기 위해서 10%, 30석을 더 늘린다고 하면 국민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개혁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개혁 보셨나요? 줄이고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건 개혁이지만 예. 늘리고 부담을 주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네. 또 소수 정당이나 자기들 정파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을 멈춰야 합니다. 네. 적어도 오늘 마지막 주제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보신 것처럼 두 의원 모두 반대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의도 펀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